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논어의 한 문장을 다룰 텐데 프린트 11쪽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강자가 문정어 공자한데 공자 대왈 정자는 정야라. 자소리 정이면 숙간부정이리요. 개강자가 문정어 공자한데 우선 이 문장 글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넉넉한 사람은 동영상을 멈춰놓고서 글자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특이한 글자는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 개자는 계절개자로 일단 써놓자고요. 강자는 건강이라고 할 때 쓰는 강자입니다. 편안할 강자. 자자는 큰 의미가 없이 쓰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개강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자, 문자는 바깥쪽에 문문자에 발음이 들어있고 안에 입구자에 뜻이 들어있는 입으로 묻는다 할 때 물을 질문한다고 할 때요. 물을 정자는 두 자리로 이루어졌네요. 왼쪽에 바를 정자가 보이고 오른쪽에 손에 회초리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변형된 회초리로 칠 복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회초리로 쳐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정치정자입니다. 정치정자. 어자가 나오면 어조사자가 나오면 뒤부터 해석된다겠지요. 공자 지난번에 봤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개강자가 주어입니다. 개강자가 주어고 물을 문자가 서술어, 정치정자가 목적어, 공자가 목적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보. 뭐 문법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렇게 알고서 한번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개강자니까 개강자가 물었다. 뭐를? 정치를. 누구에게? 공자면 공자에게.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은 개강자가 공자하면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정치를 물었다. 이렇게 해석될 겁니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거기 개강자 오른쪽에 써놨지요. 노나라의 대부로 군주를 무시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개강자는 고구려의 연개소문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개소문은 당시 보장왕이라는 왕이 엄연히 있었지만 보장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실권을 쥐고 흔들었으니까요. 공자가 살던 당시 노나라의 군주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을 쥐고 있던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공자가 대왈 정자는 정야라. 공자는 받고요. 대자는 대답할 대, 왈자는 말할 왈. 정자는 아까 봤죠. 정치정. 자자는 놈자자 할 때는 살아있는 것을 뜻할 때는 놈자자, 사람을 뜻할 때는 놈자자, 사물을 뜻할 때는 겉자자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겉자자로 쓰여있습니다. 정자는 어면 정치라는 것은, 자자는 의존명사로 쓰인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의하라. 바를 정자죠. 바를 정자. 그 다음에 야자는 어조사 야자인데 여기선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엔 문장 부호가 없었기 때문에 어조사로서 문장 부호를 대신했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그 다음에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정자는 하면 정치라는 것은 정의하라 하면은 바로잡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치는 정의하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 계속 공자의 말씀입니다.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소리정이면 숙간부정이리요.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자는 2인칭 대명사 그대 자자로 쓰였고요. 솔자는 대부분은 장수 숫자로 쓰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거느릴 솔자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선 거느릴 솔자로 쓰였고요. 이 자는 뭐뭐로써 도구나 방법을 뜻하는 써이자. 정자는 아까 나왔죠. 바를정. 이 정음은 발음으로써, 바른 방법으로써 그렇게 해석됩니다. 숙간부정이리요. 숙자는 누구 숙자입니다. 의문 대명사인 누구숙. 이 숙자가 들어가면 의문형을 만들어줍니다. 감히 감. 부, 알죠? 아니 부. 정자 또 나왔네요. 바를정. 자, 해석하면 자, 그대가 이 정, 발음으로써, 바른 방법으로써 솔 거느린다면, 통치한다면,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는 자, 그대가 이 정, 발음으로써 솔 거느린다면, 통치한다면, 숙, 누가 감히 정, 바르지 부 않겠는가? 않겠습니까? 또는 숙, 누가 감히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대가 발음으로써 거느린다면, 그대가 바른 방법으로써 통치한다면 숙감, 누가 감히 부정,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서 보지요.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대가 발음으로써 거느린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노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왜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계강자의 의도를 대화로 표현해보면 공선생,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나 정도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요? 정도로 들립니다. 이때 약삭 바른 사람은 예,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여 환심을 사리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다면 벼슬도 한 자리 주었겠지요. 그런데 공자의 대답은 어땠지요? 정치란 바로잡는다는 것 뜻이니 그대가 바른 방법으로 다스린다면 어느 누가 감히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바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정치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요. 당신이 군주의 권력을 빼앗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아래의 신하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겠소? 당신이 바르지 않은데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랍니까? 당신부터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계강자의 아픈 점을, 계강자의 잘못을 콕 찍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콕 찍어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이 이후 공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공자의 정치사상은 동양의 4가지 정치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4가지 정치 단계는 지난번에 봤었지요. 노장사상에서는 무우의지치의 준말인 무치를 주장했다겠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않는 것 같지만 정치가 잘 되는 정치를 무치라고 한다겠죠. 유가사상에서는 덕치를 주장한다겠었지요. 자,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저절로 따라하게 하는 정치. 법가사상에서는 법을 제정한 후에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은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법치를 주장했었고요. 독재자들은 오직 힘으로 다스리는 력치를 한다고 했었지요. 자, 이 중에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저절로 따라하게 하는 정치를 뭐라고 했었지요? 예, 공자맹자의 유학사성에서 강조하는 덕치였지요. 덕치. 그러면은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배운 문장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미는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는 사자성어. 예, 솔선수범이 있지요. 솔선수범. 거느릴 솔자, 먼저 선자, 들이울 수자, 모범음자로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럼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프랑스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지요? 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표현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예로는 로댕이 조각품으로 남긴 칼레이 시민들 얘기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으로 경주 최부자의 가문을 얘기하곤 하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